지난 시간에 했던 게 트리를 y가 연속형인 경우에 적합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훈련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 트리를 키우는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강의에서 다루는 것은 재귀적 이진 분할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이론적인 보장은 따로 없고 그냥 이렇게 한다더라 였죠. 이 알고리즘의 정체성이 뭐였죠? 쉬운 상식적인 말로 하면은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로 다 나눠본다 정도가 되겠어요. 변수 하나 고르고 컷오프 골라가지고 영역을 둘러 나눈 다음에 두 영역에서 불순도의 합을 모든 변수와 모든 컷오프의 조합에 대해서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불순도의 합이 가장 낮은 변수랑 컷오프를 선택을 해서 영역을 둘로 나누죠. 그래서 첫 다이어프램에서 여기 분위기가 완성되는 곳이고요. 재귀적 이진 분할 알고리즘의 첫 스텝 1이 달성되면은 이제 영역은 둘로 나뉘는 것이겠고, 왜 재귀적이란 말이 붙었느냐? 다음 스텝에서 어떻게 해요? 이 둘로 나눠진 영역에서 또 각기 이 영역에서 변수랑 컷오프 나눠봐가지고 그때는 내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서 한 영역을 둘러 가르는 거니까 세 영역에 대해서 세 영역으로 갈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불순도의 합이 얼마나 어느 조합이 가장 작은지 다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공기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여기가 선택됐으면은 스텝 2에서는 2분기, 2분기 이렇게까지 됐겠고 아니면은 2분기, 2분기 이렇게까지 됐을 겁니다. 자, 이런 스텝을 터미널 노드의 샘플 사이즈가 뭐 5개 이하 같은 약간의 내가 그냥 정한 기준을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재기적인 진분할 알고리즘은 따로 어떤 통계적인 크라이테리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오버피팅을 시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의 트리의 크기가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한 10개 정도까지 커졌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오버피팅된 트리를 그래도 조금 성능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나의 최선의 모형을 마지막에 선택할 것이냐. 자,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더 알 필요는 없지만 가지치기 방법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가지치기라는 거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가장 큰 트리의 합의 트리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모든 합의 트리에 대해서 검증 세트를 이용해서 뭐 RMS이건 MS이건 아니면 오은율이건 나의 평가 지표를 서브 트리에 대해서 다 잰 다음에 그 중에서 검증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녀석을 좋은 합의 트리를 나의 최종 모형으로 선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힘들어 하셨을 텐데 트리를 실습까지 한번 해봤고요. 근데 다만 제가 실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웠던 게 그 Y가 범주형일 때 기준으로 실습 코드가 짜여져 있었죠. 분류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나무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분류나무를 설명하는 바람에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뒤집어진 감이 있지만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내가 코드에서 미비된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분류나무 Y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내가 회계나무를 적합했을 때랑 어느 지점에 달라지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코드에서 미비한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이제 백인의 특수 케이스인 랜덤 포레스트를 나가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질문인가요? 네. 알고리즘에서 네. 트리 알고리즘에서 그 질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두 개씩 쪼개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변수 회귀에서 그 변수가 특정 값을 받은 미만 초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세퍼레이션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변수가 다음 다시 로드에서 다시 한번 질문으로 범위가 달라져서 이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등급 이하인가라고 할 때 yes, or no라고 했을 때 yes일 때 또 7등급 이하인가라고 같은 변수를 다른 범위로 질문을 주는 알고리즘은 아니죠. 정확히 방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 알고리즘은 yes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미만과 이상으로 두 영역을 나눈다는 거는 정확히 맞고요. 그다음에 자, 방금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x가 설명 변수가 2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가로축이 수능 등급이라고 해봐요. 자, 그다음에 며칠 전에 논술을 보셨죠? 논술 점수라고 합시다. 논술 점수라고 하면은 만약에 첫 분기로 이제 논술 점수가 50점 이상으로 이렇게 50점 미만이면은 여기가 첫 번째 영역으로 선정되고 논술 점수가 50점 미만이냐 아니면 50점 이상이냐를 가지고 스텝 1에서 분기가 둘로 나뉘어졌다고 칩시다. 논술이 50점이냐. 자, yes, no. 이게 왼쪽이 S였는지 오른쪽이 No였는지가 오른쪽에 S였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왼쪽이 yes 맞나요? 잠깐 보지 뭐. 자, 컨닝을 합시다. 이게 왼쪽이 네, 감사합니다. 이 트리에서 암묵적으로 옳다 그러다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yes, no를 굳이 안 써준 거거든요. 오케이. 이제 다음에 다음 분기를 선택하고 싶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자, 수능 등급별로 이거 직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등급별로 사람들의 논술 차이, 그 논술 점수 차이, 합격 여부가 별로 이렇게 이 y를 뭐라 그럴까? 어떤 반응 변수 y가 뭐 있다고 쳐요. 그 반응 변수가 수능 등급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논술 점수가 25점 이상이면은 y가 높아. 논술 점수가 25점이면 y가 낮이야. 그러면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y 이 논술 점수 50점보다 낮은 여기 영역에서 세퍼레이션을 할 때, 영역을 둘로 가릴 때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불순도가 낮아질까? 이렇게 나누는 게 불순도가 더 낮아질까요? 여기에 이 y가 77777 이렇게 있고 여기가 y가 막 상관나는 게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누면은 왼쪽 영역인 오른쪽 영역 모두 그 y 해는 7과 3의 평균 5가 되겠죠? 그러면 불순도의 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7 빼기 5의 제곱, 3 빼기 5의 제곱, 7 빼기 5의 제곱, 3 빼기 5의 제곱들이 더해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y가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나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7만 있는 것들, 여기는 3만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y 영역에서 y 핵 계산하면은 7, 4 거기서 대충 3되니까 불순도가 여기도 0근처, 여기도 0근처가 돼가지고 불순도의 합이 훨씬 작아지겠죠? 그 트리 알고리즘, 제기적이신 분은 알고리즘 자체는 영역으로 나뉘고 나서 이 영역 안에서 변수를 PD 변수보다 PD 변수 모두에 대해서 가능성을 설치합니다. 설치해서 그냥 정말 여기가 그냥 정의역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는 모를 거예요. 당연히 만약에 저런 데이터가 있다면 물론 뭐 이렇게 논술이 25점이냐 다시 한번 yes, no 이런 방식으로 다음 분기가 선택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언제든지 가능한 그 시나리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금 얘기한 것에서 이제 분류나무로 갈 수 있는 그 브릿지가 있습니다. 분류나무는 딴 건 아니라요. 자, 분류나무를 잘 설명하려면은 지난 시간 판서로 오면은 좀 좋습니다. 지난 시간 판서에서는요, 자, y를 연속형으로 쳤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y에 의도적으로 10100만 넣어놨어요. 저거는 지금 이 회계나무는 y를 전 제로원을 연속형으로 보고 지금 회계나무를 설명을 한 건데요. 화면 봐요, 화면. 자, 만약에 y가 여기가 리얼이 아니고, 자, 만약에 y가 1번부터 10번까지 범주형이면 어떻게 될까? 일단 지도 좌측은 제가 말을 줄여서 회계나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부터 y가 범주형인 경우에 트리는 분류나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나무의 목표는 expectation of y 기본 언제나 물론 바뀔 수 있지만 일단 회계의 기본은 x가 20x로 적었을 때 조건부 기대값의 추정이었죠. 암묵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y hat이라는 데서 영역에서의 평균이 그 영역에서 x에 대한 조건부 기대값의 추정량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y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자, 추정 타겟이 뭐가 되죠? 자, y가 연속형일 때는 조건부 기대값이 추정 타겟이었고 y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일단 추정 타겟이 어떻게 됩니까?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클래스 주기 전에 뭐부터 계산했어요? 뭐부터 추정했어요? 요거 했었죠? py는 1 기본 x equals x부터 py는 c 기본 x equals x까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먼저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의 추정 값이 가장 높은 클래스로 우리의 y 햇을 줬었죠? 자, 그래서 일단 언제나 그 트리를 핏한다고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아니라 트리를 핏한다고 해서 우리의 추정 타겟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정 타겟이 변하는 건 아닌데 저 추정 타겟을 추정하는 계산법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자, 따라가 봅시다. 음, 음, 이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여기 회계나무량 분류나무의 경우 자, 회계나무에서 f hat 트리 x를
우리 말로 쓰면 뭐였죠? 그냥 쉬운 말로 영역의 y의 평균이었죠? 영역에 들어있는 필리언 세트 점들의 y값들의 표본 평균이었죠? 그 녀석을 이 y에서의 그 영역에서의 그 조건부 기대값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역을 어떻게 찾았어요? 재비적 이중분할 알고리즘으로 가장 불순도를 낮추는 녀석을 그 영역과 그 영역을 찾는 것이었죠. 자, 분류나무에서 이제 F 해트리 X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y가 0과 1만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데이터 셋이 이렇게 똑같이 줘놨다고 칠 겁니다. 0, 1, 1, 2, 4, 10, 0, P처 1처 그 다음에 y는 0, 1. 자, 좌측하면 지금 회계나무 기준이에요. 이제는 분류나무 기준으로 분류나무를 할 때 세기적 이중분할 알고리즘으로 여기 조건부 클래스의 추정값을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건 똑같습니다. 영역별 불순도를 최소화하는 컷오프와 변수를 찾는 건 회계나무 때랑 똑같습니다. 자, 다만 회기에서의 재규적 이중분할 알고리즘과 분류에서의 재규적 이중분할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는 불순도의 정의가 다릅니다. 회기나무에서는 불순도 어떻게 계산했어요? 자, S는 1일 때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컷오프가 1일 때 첫 번째 변수가 1보다 작니, 첫 번째 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니 기준으로 영역을 둘러놔서 언제나 영역을 둘러놓을 때는 그 영역에서의 해작품을 몰려주니까 그 영역에 들어온 트레이닝 세트의 y값의 표본 평균. 음, 자, 불순도가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회계에서는 실제 값과 y 핵 사이의 오차 제곱 합으로 우리가 정해졌죠. 물론 이건 대표적인 그 불순도 매저고요. 회계나무에서는 요 실제값과 추정값 사이에 오차 절대값을 합으로도 불순도를 정의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불순도로서 오차 제곱합을 고려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류나무에서는요, 이런 세 가지의 불순도를 주로 고려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게 5분율 불순, 그러니까 셋 다 계산하기 쉬운데 요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 다 공통적으로 다른 것도 18쪽입니다. 뭐가 들어있죠? T-hat MK라는 녀석이 들어있죠? T-hat MK가 뭐냐면 영역으로 나누면 자, 영역으로 나누면 자, 여기를 확대해서 R1, R2로 지가 이렇게 나눈 상황입니다. 핵이 나누었다면 그 해당 영역에서의 y값의 평균 이런 거 계산하면 분류 문제에서는 가장 직관적으로 뭘 보통 계산해보죠? 해당 영역에서
각 클래스별 빈도를 좀 재고 싶죠? 자, 이 영역에 y는 1이 몇 개나 있는지, 이 영역에 y는 제로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재보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저는 S가 1일 때를 판서를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일단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불순도를 재기 위해서 자, 영역별 클래스의 빈도를 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노테이션을 맞출게요. 여기 강리너트의 이 번호 M은 영역 번호를 보통 지칭하기 위한 인덱스예요. 그다음에 K는 그 영역에서의 클래스의 번호를 지칭하기 위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S가 1일 때 지금 영역이 글로 나뉘잖아요. R1, R2.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영역에서의 R1 1,1에서의 제로1 클래스에 이거 재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R2 1,1에서의 제로1 클래스 비율 잴 수 있죠? 첫 번째 영역 X1의 1보다 다른 영역 샘플 몇 개밖에 없어요? 샘플 하나 있죠? 샘플 하나 제로의 비율 몇이에요? Y가 제로인 비율. 다시 샘플 하나 이 샘플 하나의 Y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클래스 0, 1에 대해서 비율세요. 1의 클래스 1인 트레이닝 클래스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1분의 1에 가지고 100이죠? 그다음에 클래스 2, 네, 클래스 제로의 비율 1분의 0에 가지고 0이죠? 여기 두 번째 영역은 어떻게 돼요? 0, 1, 0, 0이죠? 그러면은 클래스 1의 비율 어떻게 돼요? 4분의 1, 25%죠? 그다음에 클래스 제로의 비율 4분의 3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있어요. 자, 제가 P11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P1 제로 햇은 0, P11 햇은 첫 번째 영역에서의 1 클래스의 비율 1. 그다음에 R2 원본에서의 제로 클래스 비율은 P2 제로는 4분의 3, P21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순도 3개 중에 뭐 해볼까요? 로그가 있으면 좀 계산이 좀 귀찮죠? 약간 이거 진입불순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진입불순도는 좌측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여러분도 진입불순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R1에서의 진입불순도 얼마예요? R1에서의 진입불순도는 좌측 노테이션으로 Q1입니다. Q1은 자, P0, P10 햇 1 마이너스 P0, P10 햇 더하기 P11 햇
1-p 보면 셋이라 가지고 얼마가 나옵니까? 자, 계산해 보시면 0 나오죠? 직권의 부합하죠? 한 점밖에 없으니까 매우 순수한 영역입니다. 그 영역 내에서 동질성이 잘 보장이 되죠. 그다음에 R2에서의 진일불순도는 Q2고 Q2는 P2 제로 head 1-P2 제로 더하기 P2 1-P2 1. 자, 더하시면은 곱해서 더하시면은 4분의 1,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 해가지고 16분의 3을 2개 해서 8분의 3이 되거든요. 팔분의 3 나오시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cut off S는 1에서의 cut off S는 1로 나뉘는 두 영역 R1 1,1과 R2 1,1의 진위불순도 총합이 8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S가 2일 때, 커터가 2일 때, 커터가 4일 때, 커터가 10일 때 다 각각의 영역 분할에 대해서 불순도의 총합을 진위 인덱스 기준의 진위 불순도의 총합을 계산해 보실 수 있겠죠? 계산해 보시고 나면 누군가가 가장 작겠거니 가장 작은 분할이 하나 나오겠죠? 그 분할로 영역을 나누신 다음에 회기나무랑 똑같이 재기적인 인분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좌측에 지금 회기나무랑 분류나무를 좀 병행해서 썼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회기나무에서도 조금 더 이 불순도를 꼼꼼하게 써보자면 사실은 회기나무건 분류나무건 불순도 기준을 딱 하나로 정의하진 않아도 됩니다. 근데 불순도 기준을 정할 때마다 나뉘는 그 불순도 기준이 다르면은 해당 불순도 총합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영역의 분할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수에서의 회귀 분석, 그 회귀와 분류 문제에서 손실함수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듯이 요 회귀나무나 분류나무를 하실 때도 이 불순도 기준을 다양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의 회귀나무에서는 저는 특별히 오차제곱 불순도를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오차제곱 불순도가 아니라 다른 불순도를 고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회귀나무, 분류나무에서도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진위불순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불순도 계산하실 때 꼭 진위불순도 말고도 저쪽에 보이시는 자, 오분율 불순도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크로스 엔트로피 불순도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 불순도를 쓰신다는 거는
이게 PMK 해 1 PMK가 아니고 PMK 해 로그 PMK를 쓰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혹시 뭐 암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잠깐 짚을 거 하나. 자, 회기나무에서는 그래서 영역으로 나뉘고 나서 그 영역에서의 y 햇을 뭘로 줘요? 영역에서 y 햇을 영역의 y 평균으로 놓습니다. 그다음에 분류나무에선 지금 우리가 영역에서 뭐 했어요? 영역별로 빈도됐죠? 영역별로 빈도된 것이 다 그 영역에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는 양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베이직 분류를 흉내낼 수 있죠. 그래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로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이 영역에서의 y의 추정량으로 추정값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죠. 추정량으로 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여기 아까 첫 번째 영역에서 트레이닝 셋 하나에 대해서 y가 1밖에 없어가지고 첫 번째 영역에서는 클래스 0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 추정값이 0이었고 클래스 1의 조건부 클래스 확률 추정량이 1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R1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y 햇을 뭐로 주고 싶어요? 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가장 큰 1로 y 햇을 주시고 싶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리를 적합을 했어. 근데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로지스트 리그레션에서도 여러분들이 프리딕트 쓰시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리턴으로 바꿔라. 아니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최대화하는 인덱스 자체를 y해서 리턴으로 받으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트리에서도 프리딕트 쓰시면은 여러분들 이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최대로 해주는 클래스 y 핵 자체를 여러분들은 리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 핵 자체를 리턴으로 받으신다고 하면은 여기 만약에 그런 함수를 적용하셨다고 하면 R1에서는 y 핵을 1로 줄 거고요. R2에서는 여러분들이 y 핵을 뭐로 받으실까요?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0 쪽이 더 크죠? 만약에 이 상태라면은 이 두 번째 영역의 그 y 핵은 이렇게 0으로 받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음, 잠깐만 제가 지금 잠깐 리마크 했던 게 자, 리마크 해나무 어디 보자 해나무 오차제곱 불순도 기준 자 분류나무 아무 불순도 할게 오분율 진위 크로스 엔트로피 세 불순도에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추정 타겟이 뭐였어요? expectation of y x given x 그다음에 probability of y는 1 given x equals x
probability of y는 c 기분 x equals x. 여러분들이 불순도를 뭘 쓰시든지 오차제곱 불순도면은 추정 타겟은 조건부 트랙과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고요. 그다음에 그 추정 타겟의 추정량은 누구예요? 자, expectation of y 기본 x equals x를 트리로 추정한다는 건 뭐예요? 각 영역의 표본 평균 y에 그다음에 이 영역을 찾는 것은 불순도를 최소화시키는 대교적 이중분할 알고리즘이고요. 그다음에 추정 타겟에서 추정량 분류나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probability of y는 k 기본 x equals x의 트리를 이용한 추정이 뭐예요? 각 영역의 y는 k 클래스의 빈도.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명시적인 말로 한번 다시 써본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저 조건부 비례값이나 아니면 조건부 클래스 확률로부터 y 햇을 반드시 줘야 된다면은 어떻게 줘요? 그냥 요 녀석 그냥 주는 게 그 핵이나무에서 y 햇이고요. 그다음에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는 모든 분류 알고리즘들은 자 요 녀석을 주죠. 요게 K가 1부터 C까지 가능할 텐데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가장 최대화시키는 그 클래스를 주죠. 저 수식으로 이렇게 쓸게요. 아그마스 K는 1부터 C까지 P 햇 트리 Y는 K 기분 X equals X. 자,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리마크고요. 여러분들이 이 비모수의 세계와 모수의 세계를 이어줄 수 있는 리마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시던 건데 명시적으로 한번 꼬집는 겁니다. 자, 나무 알고리즘에서 불순도의 총합이라고 불렸던 것이 사실 모수적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에서 손실함수 값이랑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왜? 자, 해기나무. 자, 불순도 총합 해기나무 오차제곱 불순도 한번 보세요. 자, 오차 어떤 영역 둘로 나뉘었을 때 영역이 뭐 n개로 나뉘었을 때 그 불순도의 총합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의 그대로 써볼게요. n개 영역 그다음에 각 영역마다 yሄ 있죠, yሄ. 그래서 불순도 총합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서메이션 m은 1부터 라지 m까지
불순도 계산한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M1부터 RM까지 서메이션 각 샘플이 그 RM 영역에 들어오는 샘플들에 대해서 yi 빼기 y hat rm 제곱한 거죠. 이거 그냥 이거 좌측에 서메이션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잖아요.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yi 햇의 제곱. 근데 yi 햇은 yi rm if i가 rm이면 그래 보여요? 자, 또 모수적 알고리즘에서는 yi의 햇을 뭐 xi, 트랜스포즈 베타 아니면 스플라인이면 아니면 더 복잡한 뭐 딜리를 녀석하면은 xi 트랜스포즈 어쩌고 다시 뭐 이렇게 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뭐 곱하고 아무튼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yi 햇 만드는 거잖아요. 자, 어, 나무도 그 출발은 약간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약간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어차피 yi 햇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yi 햇을 계산할 로직이 약간 이상해서 그렇지. 결론적으로 그 트리의 핏을 잘 재는 거는 이 불순도의 총합, 즉 손실함수입니다. 재비적 이진분할을 어떻게 한댔어요? 불순도의 총합을 낮추는 이진분할을 계속 찾는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트리에서 재비적 이진분할 알고리즘도 손실함수를 어떻게든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근본이 없는 거지. 핵이만 그럴까요? 여기에 왜 크로스 엔트로피란 말을 붙었을까요? 여기에. 이게 100% 일대되는 있는 건 아니고 불순도 중에서 이 모수에서의 손실함수 이론이랑 평행하게 붙을 수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문제에서는 오차제곱 불순도 쓰시면은 결국 우리는 그냥 회계 문제에서 오차제곱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게 시켜나가는 거랑 문제를 비슷하게 볼 수 있고요. 회계 문제에서 오차 절대값 손실함수를 쓰시면 오차 절대값 불순도를 쓰시면은 그냥 모수적 회계 분석에서 오차 절대값 손실함수로 최적의 y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분류나무에서는 그렇게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엔트로피 불순도인데요. 자, 분류. 엔트로피 불순도 M은 1부터 라지M까지. 자, 서메이션. 자, 서메이션 K는 1부터 C번까지 P, M, K 곱하기 로그 PMK 햇. 자, 여기다가 제가 마이너스 씌웠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 분류해서 여기가 지금 i의 샘플을 지금 이 회계 문제에서는 i의 샘플을 웨이트 1을 넣어가지고 더 있죠.
여기도 각 n개 영역마다 요 값을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점의 개수로 웨이트를 시켜서 더하면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생략을 하고 시험 문제도 안 날 거니까 유도를 자세히 듣기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은 서메이션 INL부터 라지 n까지 그냥 투행을 쓰시죠? 자, yi 다음에 로그 yi 햇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yi 햇은 자 p m 아이고 이 형 쓰면 뭔가 수식이 틀릴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 설명을 작년 데이터 마이닝 수업 때 했었어요. 이 설명은 뭐 하면서 했냐면은 엔트로피 불순도 할 때 이 R에서 트리에서 메소드 할때 진행할 때 데비언스를 하시면 엔트로피 불순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데비언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죠? 다른 수업 시간에서 데비언스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없어요? 네, 아마 다른 수업 지금 졸업하시기 전에 다른 수업도 들으시면 데비언스를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국어로 이탈도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로그라이클리후드로 정의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데비언스 여러분들이 그냥 로그라이클리후드를 읽으시면 되는데 아니 왜 갑자기 특이한데 왜 갑자기 로그라이클리후드야? 왜냐면 요 엔트로피 불순도의 총합이 정확히 쓰자면은 이게 잠깐만요. 여기 로그 y 햇이 뭐냐면은 이 i번째 샘플이 지금 yi의 클래스 번호일 거잖아요. 그 클래스 번호 나의 클래스 번호에 소속될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베르노이 멀티노미얼 확률 모형의 네거티브 로그라이크로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는 이거밖에 아닌데 사실 그거의 해석이 멀티노미얼 로그라이클리후드랑 같아져가지고 여기서는 데비언스란 말을 그냥 로그라이클리후드란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너무 헷갈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정확하지 않음.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개입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10분 쉴게요. 하나는 회계나무건 분류나무건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수적 방법에서 하고 있었던 조건부 계산법,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추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트리를 찾아나가는 방법이 불순도의 합을 이 재기적 이진분할 알고리즘으로 최소화시킨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인 것이 아니라 재기적 이진분할 알고리즘이라는 약간 근본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손실함수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그 비모수적 방법도 여러분들의 통합적 세계관에 집어넣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에는 이런 거 주로 내겠죠? 예. 재기적 이진분할 알고리즘으로 불순도 다 계산해가지고
다음 분기를 찾아내는 거. 자, 다음 분기 가장 불순도를 낮추는 변수와 그다음에 그 컷오프를 고르는 거. 이게 가장 시험 문제로 낼 만하겠죠? 오늘은 4시 4분까지 쉬겠습니다. 수업 재개할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분류나무도 적합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어차피 분류나무건 회계나무건 트리를 키우는 건 여기 영역 안에 뭐 5피 이하의 점이 나오면 그까지 오버피팅을 쫙 하고요. 그다음에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는 회계나무에서는 수식이 나와 있는데 분류나무에서는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의 수식이 ISL 체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조금은 더 복잡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트리 함수를 패키지에 있는 어떤 트리 함수를 쓰건 비용 복잡도 가지치기로 분류나무도 쳐낼 수 있습니다. 그 쳐낸 예제가 우리가 코드로 알아봤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잠깐 조금 헷갈렸던 분류나무라서 조금 헷갈렸던 부분들을 다시 짚어보고 그다음에 나무에서의 잔치들을 보고 배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공기를 바꿔야 돼. 지난 시간에 뭐 다른 거는 다 대충 그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자, 라인 31 봅시다. 자, 일단 이 라인 28. 지금 여기서 하이가 범주형이었죠? 지금 회기나무를 아니, 분류나무를 적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음표 트리 보시면은 분류나무를 적합할 경우에는 자, 여기 도움말 보시면은 일단 메소드는 리컬시브 파티션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공부한 재기적 이진분할 알고리즘으로 피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플릿은 여기 데비언스랑 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스플릿의 기본값이 아마 데비언스일 겁니다. 자, 데비언스는 라이클리우드에서 나온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핵이 나오면 라이클리우드 중에서 회귀를 위한 가장 쉬운 라이클리우드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의 로걸 라이클리우드는 5차 제곱 합이죠. 그래서 별말 없으면 데비언스 즉 회귀나무에서는 5차 제곱 불순도 기준으로 이 재기적 이진분할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y가 범주형이면은 범주형에서의 가장 쉬운 라이클리우드 바이노미얼이나 멀티노미얼이죠. 바이노미얼, 멀티노미얼 그거랑 대응되는 불순도 그게 엔트로피 불순도거든요. 별말이 없으면 엔트로피 불순도로 재기적 이진분할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트리를 깎아내는 거는 비용 복잡도 코스트 컴플렉스 프로그래밍으로 할 건데 요에 해당하는 수식이 교재에서 회계나무에 등장하고 분류나무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분류나무에서는 뭐 적합한 코스트 컴플렉스 프로그래밍이 뭐 제한돼서 들어갔겠거니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뭐 따로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y-hat 여기 프리딕트 계산하는 거 봅시다. 이게 프루닝을 한 다음에 서브트리를 하나하나씩 꺼내 와가지고 서브트리에서 성능 평가를 검증 세트로 진행하는 파트거든요. 이게 새로운 데이터가 검증 세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검증 의뢰를 뭐로 쟀어요? 밀립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로 쟀고요. 그러면은 검증 세트를 기준으로 y 햇을 계산해야 되는데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아니라 조건부 클래스 확률을 바탕으로 y 햇 조건부 클래스 확률이 가장 높은 인덱스를 y 햇으로 떼와가지고 여기 5분율을 쟀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그다음에 또 약간 아리까리했던 부분. 자,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아무런 레이블도 없는 그냥 정말로 가지만 그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ISL의 책에 있습니다. ISL의 그 책에서 챕터 8.3이 실습이고요. 8.3.1이랑 8.3.2가 틀이에요. 거기서 더 자세한 건 참조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플랫 그리시고 나서 이 텍스트 프리팀 옵트하고서 프리티는 1이나 프리티 0를 하시면은 자, 줌에서 보시면 이렇게 분명 프리티 옵션을 넣었는데 그렇게 프리티하진 않죠. 우리가 ISL 책에서 다 썼던 분류 기준 같은 게 다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은 yes, 우측이 no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터미널 노드에서 y 햇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터미널 노드에서는 무조건 y 영역이 있고 그 영역에서의 p 해시건 y 해시건 무조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y 햇을 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자, 제가 약간 버벅였던 부분이 트리.옥트를 그냥 프린트를 시키면은 뭐 이런 게 떴었죠? 자,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에서 제가 버벅였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위에 잘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는 터미널 노드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 1번 자체는 1, 2번, 2번 자체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드 번호, 그다음에 스플릿 기준, 일단 그 노드에서의 샘플 사이즈, 그다음에 그 스플릿에서의 데비언스, 즉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크로스 엔트로피 기준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그, 멀티노미얼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영역에서의 메이저 클래스로 y 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y가 0일 확률, y가 1일 확률입니다. 해석하자면은 자, 맨 처음에 이거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만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 320개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단위랑 분할이었다면은 지금 이게 단위랑 분할이었다면은 y 햇이 no, 즉 제로인 거고요. 그거의 근거는 뭡니까? p0 햇이 0.57이고요. p1 햇이 4.28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제기적 이진 분할로 선택된 게 쉘브락 베드 미디엄입니다. 그러면 쉘브락 베드 미디엄에서 yes, no 되겠죠? 지금 2번 쉘브락 베드 미디엄과 그다음에 3번 쉘브락 그릇을 보시면은 둘로 갈려 있죠. 그다음에 244와 그다음에 쉘브락 76을 더하면 어때요? 320이 되죠? 자, 이게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은 자, 쉘브락 베드 미디엄의 이 영역에서의 샘플 사이즈가 244개고요. 그다음에 놓일 때가 76개입니다. 그다음에 244개에 대해서 이 영역에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트리가 더 이상 제기적 이진물을 반복하지 않고 여기서 끝났다. 그럼 244는 치기 터미널 노드였겠죠? 그 터미널 노드에서의 여기서의 그 불순도 값이랑 그다음에 여기서의 y 햇, p 햇들 다 우리가 접근 가능해야겠죠?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냐? 자, 여기 240개에서 244개에서는 P0의 비율이 0.68이고 P1의 비율이 0.31입니다. 그 다음에 24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메이저 클래스가 누구예요? 만약에 여기 이 영역만 지금 Y에서 줘야 된다면 지금 0을 준 거고요.
다음에 305.800은 뭐예요? 이 영역의 크로스 엔터페이 불순도. 다음에 244개 있고 마찬가지로 76개에 대해서 자 여기는 P0가 0.22, 여기는 P1이 0.78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메이저 클래스는 1번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기적인 분할이 이게 끝났다면 이 영역에서의 마이너스는 예스입니다. 그다음에 이 영역에서의 불순도는 프로센트의 불순도는 마이너스 그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PNK 곱하기 로그 PNK에서 계산된 게 80.790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더 갈렸을 때 여기서 더 분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또 여기서의 그 만약에 영역이 더 둘로 갈린다면 여기서는 샘플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메이저 클래스가 어떻게 되고 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이게 궁금하면은 자, 다음 단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2번에서는 다음 단이 어떻게 되죠? 자, 프라이스랑 자, 이거랑 그 들여쓰기 같은 걸 찾아요. 여기 프라이스 있죠? 이 프라이스의 기준으로 이렇게 둘로 나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76 기준으로 어디를 찾으면 돼요? 자, 6번과 7번으로 나뉘는데 여기선 이미 6번은 이미 커맨드 노드라죠? 여기서 둘로 나뉘고 나서는 얘가 커맨드 노드고 오른쪽에서 나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트리 출력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드에서도 조금 제가 보충 설명하고 싶은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챙이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기한 옵저베이션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거 IS 우리가 방금 봤던 예제랑 약간 다른 건데 터미널 노드로 나뉘면 맨 마지막에 불순도를 낮추고 싶어서 어떤 영역을 둘로 갈랐어. 둘로 갈랐는데 둘 모두 터미널 노드가 노노일 수 있습니다. 꼭 뭐 이게 꼭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노랑 예스가 같이 분포해 있다고 해도 한 번 더 나눠가지고 불순도의 총합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 노드에서 맨 마지막 분기에서 같은 클래스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여기도 yes 또는 yes로 되어 있죠. 저런 관찰을 보시면은 그래서 가지치기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제로 뭐 이렇게 프루닝 해가지고 그 서브 트리를 선택한 예제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덤으로 가져가는 직관적으로 그 좀 생각할 수 있는 단원인데요. 선형 모형과 의사결정 나무 중에 어느 게 더 어떤 현상, 어떤 상황에서 더 잘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 공유하는 단원입니다.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x가 1차원이고 y도 1차원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만약에 x랑 y 사이에 이런 누가 봐도 스무스한 선형 트렌드가 있다. 아니면 스무스한 비선형 트렌드가 있다. 이럴 때는 모수적 방법, 그러니까 선형 모형을 포함한 모수적 방법이 더 잘 맞고요. 자, 그런데 자료가 실제 자료는 사실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게 뭔가 계단 형태로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트루 커버 이렇게 계단 형태로 생겼으면은
얘는 선형이 일단 잘 할 것 같나요? 이거에 선형 피팅하면? 선형은 어디까지나 그 x와 y 관계가 스무스해야 됩니다. 이걸 스무스하게 피팅하면 이렇게 피팅되거나 아니면은 2차로 5차로 했다면 이렇게 됐겠죠? 스무스하게 피팅을 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확 점프하는 트렌드를 잘 잡아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기적 이진분할 알고리즘을 적용해봐.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적합할 수 있죠? 자, 내가 만약에 자 지금 원디 vs 원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튼 x와 y 관계가 뭔가 연속형으로 변한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선형을 포함한 모수적 모양이 더 잘할 수 있고요. 만약에 x와 y 관계가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널뛰기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트리가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true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마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보면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실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그냥 안 해보는 게 맞는 건가요? 사람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있습니다. 첫째, 이미지, 텍스트, 아니야 이미지나 시그널, 이미지나 음파 이런 거는 이미지가 조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골 밀도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골 밀도를 보고서 나이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뼈가 서서히 늙는다는 그 현상이 이미지에 드러날 것이고, 그다음에 뼈가 서서히 늙으면은 나이도 서서히 늙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더그 컨티뉴어스 뭐라고 하냐 이런 스무스한 트렌드에 적합하고요. 자, 모수적 방법 중에 스무스한 걸 어떻게든 잡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경향은 복잡해도 스무스한 걸 잡아낼 수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죠. 어, 정말 복잡한 자료에는, 그러니까 사회과학 자료 말고 정말 복잡한 자료에서 이런 스무스한 변형을 드러내는 건 주로 비정형 데이터, 특히 이미지나 아니면 그 음파 같은 시그널 데이터가 좀 적합하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근데 같은 시그널이라고 해도 센서 데이터는 잘 모릅니다. 센서는, 센서는 너무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이 내재의 경향에서 벗어난 무언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서 센서는 조금 논외로 쳐요. 그 다음에 트리 계열이 좀 잘 맞을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트리 앙상블 계열이 조금 잘 맞을 수 있는 거는 타뷸러 데이터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형 타뷸러 데이터에서 변수 개수가 적어요. 그러면은 변수 개수가 적고 그다음에 x와 y 사이 관계를 주로 해석을 주고 싶은 경우에는 리니어 모양이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 개수가 5,000개 정도 되는 타뷸러 데이터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미싱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통계학과에서는 미싱은 뭔가 인퓨트 방법을 써가지고 빈칸을 다 채운 다음에 뭘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뭔가 배우는데 그 트리의 특성상 미싱을 그냥 미싱이라고 코딩해도 되거든요. 자, 다음에 컨티뉴어스 밸류도 다 만약에 자, 내가 인퓨트 방법을 안 쓰고 그냥 미싱을 그대로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x가 뭐 1부터 10까지 있는 자료라고 쳐. 1부터 10까지는 뭐 이런 경향이 있어. 그런데 내가 미싱을 뭔가 값을 채워넣지 않고 그냥 0으로 코딩했다고 쳐요.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거나 아니면은 모수적 방법에 대해서 의미 없는 제로와 의미 있는 요기를 선형으로 읽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내가 트리를 아니면 트리나 트리 앙상블을 써가지고 트리나 트리 앙상블을 써가지고 1보다 미싱이 아닌 영역은 나 나름대로 이렇게 피팅을 하고 미싱인 영역은 미싱 영역인 곳에서 그 어차피 영역에서의 표본 통계이잖아요. 표본 통계 이렇게 준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은 트리 계열로 미싱이 들어있는 걸 임팩트하지 않고 0이라고 치고 피팅하면은 미싱이 아닌 녀석도 표본 평균으로 적당히 피팅을 들 수 있으면서 미싱도 미싱 나름대로의 y 해도 줄 수가 있죠. 변수 한두 개가 소량의 미싱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양한 변수에서 막 변수마다 70% 미싱이 있고 어떤 거는 40% 미싱이 있고 어떤 건 10% 미싱이 있고 그 미싱 패턴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 임퓨트를 하는 걸 꿈꿀 수도 없는 경우가 타블러 데이터에서 대다수예요. 그럴 때 내가 미싱을 그러니까 다른 경향은 모르겠지만 그 트리 계열이 미싱을 되게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타블렛에서는 특히 트리 자체는 성능이 잘 좋지 않고 트리 앙상블을 많이 성능이 좋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만약에 이상적으로 타블러에서도 미싱이 하나도 없고 미싱이 하나도 없는데 미싱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선형이랑 트리처럼 이렇게 재단식 중에 누가 더 잘 맞을지는 그땐 정말 데이터에 생긴 모양 봐야겠죠. 제가 대답을 하려다가 중간에 미싱이라는 컨텍스트를 끼워 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서 말하자면 타블러는 일단 미싱 웨이트를 봐야 되고 그다음에 EDL을 해봐야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다. 먼저 얘기를 드리고요. 나의 데이터에 변수가 많고 미싱이 많다. 그러면은 트리 자체는 좀 성능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런 트리를 많이 합쳐놓은 트리 앙상블은 확실히 다른 것보다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가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열심히 오늘 랜덤 포레스트를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이 저의 설명을 이번 x의 차원이 2차원일 경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류 기준으로 예를 들고 있어요. 이 연두색 영역이 true가 0인 영역이고 노란색 영역이 true가 1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선형 방법으로 결정 경계를 그으면은 선형에서는 이렇게 잘 그을 수 있죠. 하지만 트리디언은 제기적 이진분할로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결정 경계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보가 조금씩 삐져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 x와 이 영역에서의 결정 경계가 이렇게 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생기면 이번엔 리니어가 잘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트리 기반의 제기적 인진 분할이 더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를 1차원으로 바꾼 게 지금 제 판사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은 챕터 보자. 8비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약 한번 해봅시다. 단원 요약입니다. 나무 방법론으로 훈련효과 보여습득하는 절차는 일단 훈련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나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꼭 손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다음에 검증 세트 이용한 가지치기 절차가 있고요. 나무 방법의 장점에 대해서 방금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 있는데 다시 한번 듣자면 일단 나무 자체는 나무를 잘 깎았어. 그러면은 가지가 별로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이 y 햇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름대로 설명 가능성이 좋죠. x가 뭐 어떤 변수가 여기 2하고 어떤 변수가 여기 2면 나의 y 햇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는 나무의 터미널 노드가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빨리 말을 하지만 두 번
첫째 지점을 조금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x의 일부 전처리 비법의 둔감함. 회귀 분석할 때 x가 종 모양으로 분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박스 변환도 하고 뭐 로그 변환도 하고 이런저런 변환 많이 했던 것 같죠? 근데 이거 혹시 보이세요? 나무는 연속형 피처에 2의 단조 변환을 적용하여도 나무 접합 결과는 동일하다. 자, 연속형 피처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래서 연속형 피처가 이런 x축, y축에 대해서 값이 이런 식으로 분포했다고 쳐요. 자, x 자체가 너무 오른쪽에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서 x의 로그 x 변환을 취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x의 분포가 조금 더이 여기 0쪽에 더 가까워지겠죠? 자, 그런데 재기적 이진분할에 적용되는 로직을 한번 생각해봐요. 재기적 이진분할. 어차피 컷오프 하나 잡아가지고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로 나눠가지고 별로 y 평균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 x 정도를 다 단조 변환, 로그, 엑스포넨셜 이런 거 씌웠다고 해봐요. 얘네들의 x들의 순서가 바뀌나요? 순서가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단조 변환해도 어차피 재기적 이진분할은 좌우로 갈리는 건 똑같아요. 어차피 좌우로 갈리는 건 똑같고 그 영역 안에서 내가 평균 내는 건 y 값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수가 한 5,000개 정도 있어. 5,000개 분포를 일일이 다 먹어서 얘는 로그, 얘는 뭐 이렇게 얘는 뭐 스퀘어 루트 변환 해보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트리 다시 되는. 그다음에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또 하나의 장점이 미싱을 트리는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리니어, 모수적 방법, 미싱에다가 다 내가 인위적으로 값을 인풋 해야만 돌아와요. 하지만 트리는 그냥 여기 중에서 미싱인 거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여기 x의 영역, x의 이 서포트에 밖에 있는 이면은 마이너스 99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알아서 마이너스 99끼리 표본 편견을 구하게 합니다. 물론 재기적 이진 분할이 여기 서포트랑 서포트 바깥에 적용됐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이야기고요. 근데 아직 이 말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으시다면은 나중에 트리를 좀 적합해 보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트리 로직 자체에서 좀 지원하는 건데요. 범주형 피처를 가변속 코딩하지 않아도 트리 자체는 돌아가는데 아니 엑스지브스는 원화 코딩 해야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트리 방법 자체는 만약에 한 변수 안에 범주가 5개 있다. 그러면은 범주 5개를 넷으로 두 그룹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있죠. 뭐 중복 조합인가요? 아무튼 그 경우의 수를 다 나눠가지고 재계적 이진 분할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듯이 범주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를테면 40개의 범주를 임의의 2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트리 방법에서 이 범정 피처를 원어 코딩하지 않아도 범주의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됩니다. 10개 이하 정도가 적당해요. 아니면 그냥 가변수 코딩하셔서 뭐 이렇게 이 재기적 인증분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관점이 이제 배깅의 시작과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트리만 해보시면 다른 모양보다 성능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무 맨 처음에 가리치기 하지 않고 끝까지 작업하면은 각 영역마다 점이 5개부터 작아지니까 엄청나게 이 영역 안에서 샘플의 수가 적죠. 그러니까 y 햇 자체가 베리언스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리치기를 하지 않는 한
그냥 나이브한 가장 큰 트리는 되게 베리언스가 큰 녀석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자료가 조금만 변하면 영역이 고정됐다고 해도 YS체가 되게 출렁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료가 조금 바뀌었다고 치면은 나의 재기적 이직 문활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모수적 방법이랑 다른 점이에요. 자, 모수적 방법은 x가 한 점이 조금만 바뀌어요. 그러면은 베타에 대해서 추적한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많이 안 바뀌거든요. x 하나가 조금만 바뀌어요. 그러면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x 하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차피 베타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그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는데, 우리가 트리를 접근하는 방식은 재기적 이진 분할이죠. 재기적 이진 분할은 그냥 그때그때 가장 불순도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그 분할을 내가 재기적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은 내가 인풋 자료가 조금만 바뀌어도 맨 처음에 그 재기적 이진 분할 바꾸면 컷오프가 바로 바뀔 수 있고, 맨 처음 컷오프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 컷오프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트리를 쫙 키우면은 영역 자체에 들어있는 샘플 사이즈 적기도 적거니와 그 재기적 예시분할의 경계 자체가 막 바뀔 수 있어서 트리 자체의 분산이 되게 큽니다. F에서의.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하면 트리의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을까? 물론 트리의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가지치기이긴 한데, 가지치기보다 훨씬 더 팬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챕터 8B에 나오는 앙상블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배깅 아니면 부스팅입니다. 나는 배깅을 들어본 적이 있다. 오케이. 이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런 식으로 한다. 직관적인 아이디어는 이거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워딩들을 좀 위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깅 2개, 부스팅 2개입니다. 그 다음에 배깅의 특수한 경우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아이디어. 배깅이랑 부스팅 모두 공통점은 내가 하나 X에 대해서 학습기를 되게 여러 개 피팅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나의 파이널 F의 X는 뭔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뭔가 A1 F1 head X 더하기 더하기 AB F BX 핵을 컴피티션 하면은 여러 개의 피팅에서 얘네들의 각각 예측한 값이 막 평균을 내가지고 파이널 Y로 주고 그러지 않아요? 백인과 부스팅 모두 핵심 아이디어는 하나하나의 학습기는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트릭은 각자의 가정이 모두 각자가 뭐 피팅된 과정이나 아니면 가정들이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의 학습지를 평균을 내던지 해서 파이널 FLF를 주면 각자의 장점을 집단지성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각각은 모두 별 볼 일 없을지 몰라요. 각자를 합치면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런데 백인과 부스팅 테크닉의 가장 다른 점이 여기 거칠게하다 이겁니다. 이 단원이 끝나면은 이 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일단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백인은 얘네들이 다 x랑 동일한 x랑 y를 서로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나는 훈련 세트가 있어. 근데 B번 부트스트랩을 해서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아주 비계를 쫙 만들어요. 자, 그럼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들은 X랑 Y 구조는 똑같죠?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이라고 해도 X가 뭐 이렇게 가격, 평형수, 그다음에 여기 뭐 연식, 이 의미랑 그다음에 Y가 뭐 전세 보증금이라고 그 보증금의 의미 자체가 변하지 않죠. 어, 동일한 X, Y를 서로 병렬적으로 합치는 게 배기이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스팅은 이 말이 아직은 잘 이해되지 않을 거지만 앞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스팅은 서로 Y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 데이터셋이 Y 하나뿐이죠. 네, 이 Y를 각자가 같은 Y로 피팅을 시키는 게 아니라 Y 하나를 뭔가 여러 부분으로 가를 수 있다고 하면 그 여러 다른 부분을 깎아나가면서 학습합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부스팅은 첫 번째 학습기가 설명하지 못한 레지디어를 학습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학습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학습기가 설명하지 못한 또 단차를 또 학습하고요. 단차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부스팅입니다. 그다음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백이나 부스팅 모두 그 관념 자체는 F1이나 F2 요 녀석들에 대해서 이 학습기 자체에 아무런 제한은 없어요. 리니어 리그레션도 되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되고 뭐 뉴럴 네트워크 틀이 다 됩니다. 되는데 이 틀이 백인과 부스팅이 가장 찰떡으로 잘 적용되는 거는 FF들이 모두 트리일 때입니다. 이거는 트리가 근본 없는 알고리즘인 것도 상관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F1, F2가 지금 모두 리니어 리그레션 베타 0 나오는 베타 1 X라고 생각해봐요.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도 선형식이잖아. 맞아요? 얘네가 다 선형이야. 리니어 컴비네이션 해도 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형 공간에서는 우리는 최소 제곱법이 최소 제곱법, 라스트 이런 게 다 나름대로 다 좋다는 걸 알아요. 굳이 리니어 컴비네이션에서 또 다른 리니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뭔가 기대할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뉴럴 네트워크나 뭐 다항 회계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트리는 각자가 제기를 리즈닝으로 피팅하니까 정말 근본이 없죠. 근본 없는 녀석들이 그러니까 걔네들을 합쳤을 때 내가 더 계산될 만한 여지가 좀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이 설명이 막 그렇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긴 해요. 어쨌건 그렇지만 기억하실 거는 보통 배깅이나 부스팅은 저 F1부터 FP까지 트리를 많이 씁니다. 자,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배깅. 일단은 여기는 여기를 설명드리기보다 일단 how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왜 5장에서 부트스트랩을 배웠느냐? 다 배깅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으로 무언가를 추정한다는 건 뭐였죠? 그냥 원데이터셋에서 샘플 사이즈 n번만큼 샘플 번호를 5번 추출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1번부터 나지 B번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트스트랩을 하고 나의 추정 절차가 있다면은 나는 똑같은 방법을 서로 다른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 접합을 해서 이 추정량을 라지 비계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기억나나요? 예를 들어 표본 평균이라고 해도 나의 훈련 자료에 대해서 표본 평균은 딱 하나만 나와. 그렇지만 내가 부트스트랩으로 라지 비계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을 만들면 표본 평균이 라지 비계만큼 쫙 나오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훈련 데이터셋에 이를테면은 선형얘기 분석을 적합하려고 해. 아니면 트리를 적합하려고 해. 나는 그냥 재기적 이식문화 알고리즘을 한번 할 건데 나한테 훈련 자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훈련 자료를 통해서 부트스트랩을 해가지고 라지 비계의 데이터셋을 얻었다. 그럼 리니어 리그레션이건 아니면 트리건 FLX가 라지 비계만큼 쫙 튀어나올 수 있다. 배깅은 뭐냐면요. 내가 F hat X를 그냥 풀 데이터로 리니어 리그레션이건 아니면 트리건 K이건 적합하는 게 아니고요. 자, 내가 훈련 세트 대상으로 얻은 비계의 부트스트랩 데이터셋에 각각 훈련을 시행해가지고 학습지를 라지 비계 얻은 녀석을 다시 한번 평균을 내는 것이 배깅입니다. 그럼 회계 문제만 어떻게 했어요? 만약 이를테면은 회계 문제면은 내가 만약에 회계나무다. 회계나무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x1, y1부터 xn, yn까지 있을 텐데 이거를 통해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D스타1, D스타2, D스타 라지 B까지 있겠고 회계나무를 각각에 대해서 적합을 해요. 각각의 회계나무를 적합하면 어차피 회계나무라는 거는 이 데이터셋에 재기적 이식문화 제공해가지고 영역 나눈 다음에 그 영역별로 여기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에 Y의 표준 평균으로 그 영역마다 Y 해주는 거죠. F hat 여기 회계나무 적용해가지고 F hat 1x, F 스타 1x, F hat 스타 2x, F 스타 bx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new x 재료가 들어오면은 나는 라지 비계의 학습지에서 y 햇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y 햇들을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나는 이 비계의 값들을 모두 어느 것 하나를 편향되게 취하지 않고 얘네 의견을 절충하겠노라. 나는 얘네 의견들을 절충하겠노라가 배깅 추정량입니다. 이거 자체가 배깅 추정량의 정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학습기들을 각각 다 집어넣어서 각각 나온 마이너스를 다 평균해내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 짚겠습니다. 보통 이 배깅이나 부스팅 얘기할 때 어떤 배깅 학습기건 부스팅 학습기건
각각을 선형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학습기를 하나 만드는 게 핵심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은 이 각각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 각각. 얘네들을 한국어로는 기본 학습기라고 부르고요. 영어 표현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베이스 러너. 자, 그래서 100이면 기본 학습, 회기 기반의 100이면 각각의 기본 학습에서 나온 Y에서 평균 내고요. 만약에 자, 분류 문제를 푼다고 하면 분류 문제에서도 뭔가 C hat 100인 X 이런 걸 수 있죠? C hat 그다음에 C hat으로 뭐 분류기도 될 수 있고 X가 들어왔을 때 어느 클래스로 배정해 줄 것이냐 뭐 정답은 없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분리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각 기본 학습기도 조건부 클래스 확률 계산해가지고 그 조건부 클래스 확률 기반으로 나는 Y 햇을 어떤 카테고리로 하겠어 줄 수 있죠. 기본 학습기마다. 그러면은 회기 분리면은 그러면은 데이터셋마다 나는 어느 Y로 줄래? 어느 클래스로 줄래? 난 어느 클래스로 줄래? 각자 분류기만의 의견들이 있겠죠? 우리 선거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하죠. 다수결로 요 백인 분류기들이 가장 많이 뽑은 녀석들로 칩니다. 여기서 이 말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때요? 백인은 정말 우리가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정말 직관적으로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번 짚어봅시다. 왜 서로 다른 분류기를 만들 때 부트스트랩을 쓸까요? 왜 부트스트랩을 쓸까요? 왜? 일단 부트스트랩을 안 쓴다고 합시다. 부트스트랩 안 쓰면 얘네 F 스타 1부터 부트스트랩 없이 풀 데이터로 다 접합을 하면은 왜 굳이 라지리버면 다 똑같겠죠? 여러분 집단지성의 가장 집단지성이 어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린다는 가장 큰 대전제가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수학적이지 않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그 집단지성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부트스트랩의 가장 큰 인티그레이션은 어쨌든 이 부트스트랩 데이터셋마다 부트스트랩 하면은 조금씩 샘플이 다를 거잖아요. 부트스트랩을 하면은 얘네들 사이에 독립성을 조금은 100% 독립이라는 말은 아닌데 데이터셋들마다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오버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오버랩을 줄인다는 거는 즉 부트스트랩을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이 학습기들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부트스트랩입니다. 학습기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부트스트랩을 쓰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코릴레이션이 적어지면은
나의 프리딕션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더 이제 한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투표를 한다고 쳐요. 자, 잠깐만. 두 번 떨어져가지고 촉이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자, F1 X 베리언스를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 시그마 원제곱이라고 할까요? F2X를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두 개의 합습기만 앙상블한다고 해봐요. 두 개의 합습기 앙상블하면은 배경하면 F1X X는 지금 디터미니스틱한 거고, 여기 지금 이 변동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F1이랑 F2의 그 접속할 때 트레이닝 셋에서의 배경 그 변동선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 트레이닝 셋이 겹치지 않을수록 둘의 코릴레이션은 적어지겠죠? F2의 X. 자, 뭐 기본적인 기초통계 공식 쓰겠습니다. 자, 4분의 1의 베리언스 F1 헤드 X, 4분의 1 베리언스 F2 헤드 X 더하기 2배의 F1, F2 분산이니까 코베리언스 F1 헤드 X, F2 헤드 X. 여기가 지금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시그마 2제곱이죠. 자, 만약에 요 텀이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F1 헤드 X랑 F2 헤드 X의 코베리언스가 빵이야. 둘이 독립이라서 코베리언스 빵이라고 쳐요. 제가 수직 잘 썼나요? 2분의 1 들어가네? 2분의 1 안 들어가네? 이분은 어차피 빵이랑 상관없죠.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한데, 잠깐만. 이게 아마 사라지겠죠? 네.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빵이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시그마 제곱 되기 4분의 시그마 2제곱이 되죠? 얘네 둘과 비교하면 어때요? 각자 학습기 돌리는 것보다 둘을 평균 내면 분산이 줄어들죠. 직관적으로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가 제곱이 같다고 가정하면은 각자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인데 둘을 평균 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잖아요. 동의해요? 자, 만약에 각자가 조금 분산이 비슷한 녀석이었어요. 각 학습기가 좀 분산이 비슷하다고 치면은, 분산이 비슷한 학습기면은 그 두 녀석이 독립일 경우에는 그 둘을 합치면 분산이 2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죠. 서로 독립인 학습기는 둘을 평균 내면은 분산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독립인 학습기가 n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독립인 학습기 n개, 서로 독립인 학습기 라지 b개의 평균은 b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상적으로 내가 서로 독립인 학습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면은 얘네들을 대비하면은
분산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들어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것만 얘기하고 수업 끝낼게요. 자, 각자가 바이어스는 거의 없는 녀석이라고 쳐봐요. 그래서 각자의 학습기가 트레이닝 셋이 바뀔 때마다 바이어스는 0이라고 쳐요. 아이고, 미안. 그냥 프로 FX라고 쳐요. 즉, 한향이 거의 없는 프로 FX에서 거의 한향 영상습기라고 하면은 자, 둘을 짬뽕 내면, 둘을 평균 내면은 어차피 2분의 fx 두 개 합이니까 fx가 다시 나오는 거 확실하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바이어스는 거의 없으면서 베리언스가 큰 기원 학습기들이 여러 개 있다면 내가 걔네들을 배깅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각자가 상관성이 적기만 하다면은 바이어스는 그대로 있으면서 베리언스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스트 에러는 디컴포즈 했을 때 바이어스 제곱과 베리언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바이어스는 그대로 두면서 베리언스를 낮출 수 있어. 그러면은 테스트 에러를 낮출 수 있겠죠? 언제요? 학습기들이 분명히 있는. 물론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 스스로 학습기들의 독립외도로 만들 묘안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부트스트랩이 학습기들의 상관성을 낮춰줄 수 있고 이게 0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조금 비율적 0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분산을 좀 낮춰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가 배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깅의 특수한 경우인 랜덤 포레스트랑 그다음에 부스팅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문 있으면 수업 끝나고 해주시고요.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